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아마 면역력에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진 게 문제다,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면역력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리고 이런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면서 이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면역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외에 어떻게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이제 면역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각종 독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침투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잘 저항을 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런 면역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해서 취약해지면서 감염병도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례로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병 중에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 물질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 과도하다던가 아니면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그 면역 체계에 대한 반응이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면역력이 너무 세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학문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이 떨어지면 질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고요. 그게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몸에 있는 저항력을 높인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고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괜찮으면 면역력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대충 어림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단할 때는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면역력도 그러면 무슨 혈액 검사를 해서 그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 정도 수치가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면역력을 측정할 만한 정량화할 만한 방법이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제 인간의 면역 상태와 관련된 관련이 있는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를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그 생물학적 나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화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결국 각종 기관이 노화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면역과 관련된 각종 세포라던가 기관들도 노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노인 인구에서 우리가 각종 감염성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노인 인구들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도 간접적으로 노화와 관련돼서는 면역 체계가 조금 상관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영양 상태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 결핍 상태인데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큰 전쟁이라던가 기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보면 영양 결핍 문제로 인해서 각종 감염성 질병이 창궐하는 것을 아마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양소가 결핍한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각종 감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 상태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나오는 음식들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각종 연구 결과들을 참고를 해보면 우리가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각종 비타민이라던가 셀레늄, 엽산 뭐 이런 각종 미세 영양소들입니다. 근데 이런 영양소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들이 대부분 동물 실험 결과들인데요. 이제 동물 실험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향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이 제철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면역력을 높이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어도 각종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심지어는 암까지 그런 발병 위험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음식들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개는 음식보다는 또 각종 보조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종 보조제를 섭취를 하면 각종 질병의 이제 위험성이 떨어지느냐, 과연 무증상이고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이나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질병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지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절대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과학도 아직 정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거 먹어서 큰 불편감은 없었다 그러면은 꼭 뭐 드시지 말라 이럴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드시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른 질병을 많이 예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보조제를 조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영양 결핍이 돼 있는 노인이라던가 암 수술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영양소 흡수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 있는 분들은 네네. 그런 것들이 체내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조제 형태로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꼭 이것을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화, 영양 부족, 뭐 수술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진 것 다 신체적인 것들인데 정신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 진짜인가요? 네, 스트레스는 아주 급성기 심한 스트레스라던가 만성적으로 아주 오래된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 체계를 변화시킨다고 많은 실험에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역시 정량화하는 방법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이렇게 점수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크게 자극을 받았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치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각자의 면역 상태에 미치는 정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동물 실험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스트레스 못지않게 사회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결국 관계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들도 상당히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들에서도 우울증이 있거나 별거 혹은 이혼한 사람들 혹은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의 주민들이 검사를 해보면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관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면역력은 둘 다 측정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확실히 관계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각종 감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 몸도 마음도 편한 것이 질병을 이기는 기본이 되는데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겠고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장 검증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우리 몸을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 금주하셔야겠습니다. 사실 뭐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금연, 금주,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시고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 이것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